오늘 12강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뉴 로봇 예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서비스에 대한 어떤 예제인데요. 예제를 간단히 보고, 그다음에 루스트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루스트 서비스를 이제 터미널상에서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커맨드를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콜 명령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자세히 볼 거고, 마지막으로 엔트리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 로봇 예제인데요. 이 예제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예제인데, 어, 저희 그 서비스 파이썬 관련된 서비스 예제들은 이 파이 언더바 서비스 언더바 pkg라는 이제 패키지 안에 이제 정의 예제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패키지만 이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그 가제보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한 상태에서 이 아래에 보이는 그 로스트런 파이 서비스 패키지의 가제보 모델 스퍼너를 실행을 해서 이제 예제를 이제 돌려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gcamp world.launch.py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가제보 시뮬레이션 상에 로봇 한 대가 초록색 로봇 한 대가 생기고 생긴 상태에서 이 밑에 가제보 모델 스퍼너를 노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그 빨간색 로봇 한 대가 이제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로봇 생기고 나서 밑에 명령어로 이제 그 초록색 로봇도 이제 그 컨트롤 움직여보고 빨간색 로봇도 이제 움직여보는 이제 그런 예제입니다. 한번 보면은 페이 서비스 패키지를 빌드를 하고요. 그리고 가제보 시뮬레이션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가제보 시뮬레이션이 이제 켜질 거고, 혹시 가제보 시뮬레이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디스코드하고 지금 가제보를 같이 키니까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검은 화면이 나오네요. 가제보를 실행을 시키긴 했는데, 화면이 지금 검게 나오고 있어서, 일단 가제보를 실행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노드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제보 노드가 지금 실행 중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가제보라는 노드에 일단 서비스는 아직 일단은 모르지만 일단 여기 이 노드 안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노드의 정보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가제보라는 노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서비스 서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데요. 지금 가제보라는 노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다룰 서비스는 딜리트 엔터티라는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 스판 엔터티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이 스판 엔터티 서비스 서버를 이제 가제보가 그 서비스 서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가제보 모델 스퍼너라는 노드는 이 스펀 엔터티 클라이언트인데 가제보 노드한테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가제보 노드한테 이제 로봇을 등장시켜줘, 빨간색 로봇을 등장시키게 해줘라고 요청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제보 노드가 거기에 이제 스펀 엔터티 서비스 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빨간색 로봇을 등장시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로봇이 이제 다 등장이 됐으면 일단 결과를 이제 다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이 그런 예제이고, 이 아래의 명령을 통해서 지금 이 스키드 보이스는 초록색 제 가제보 화면이 안 나와서 만약에 얘 가제보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가제보 모델 스퍼너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초록색 로봇하고 빨간색 로봇이 이제 같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이는 이
텔레오 트위스트 키보드 명령을 사용해서 네임스페이스에 스키드 봇을 주면은 이제 초록색 로봇이 이제 이 해당 명령을 수행했던 터미널을 이용해서 이 초록색 로봇이 스키드 봇인데 그 스키드 봇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로봇은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스키드 봇 2예요. 그래서 이 해당 명령을 실행했던 터미널에서 빨간색 로봇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밑에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고, 위에 이 가제보 모델 스퍼너라는 노드를 실행을 해서 이제 가제보 노드한테 로봇 등장시켜줘 라고 요청을 하고, 그 가제보 노드가 해당하는 요청을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결과를 줘가지고 이 밑에 이런 로그 메시지들이 이제 나와야 정상인 그런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로스트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이 그림을 보면은 노드가 여기 하나가 있고 이쪽에 노드가 하나 있어서 총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노드를 이제 서비스 서버다라고 치면은 이쪽에 있는 노드는 이제 서비스 클라이언트다라고 이제 칠게요. 그러면은 이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어떤 리퀘스트를 합니다. 리퀘스트를 서비스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던져주면은 그럼 리퀘스트 메시지가 이쪽으로 흘러서 서비스 서버한테 가고요. 서비스 서버는 서비스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리퀘스트해서 온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그 메시지에 해당하는 어떤 동작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리스폰스 메시지로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이번에는 노드가 지금 3개가 보이는데요. 서비스 서버 역할을 하는 노드가 지금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노드가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서비스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리퀘스트를 이제 던져서 서비스 서버한테 가고, 서비스 서버는 그 해당하는 메시지를 처리하고 리스폰스를 다시 이쪽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던져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서비스 서버는 반드시 이제 하나가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이제 1개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던지고, 근데 이제 바로 뒤에서 이쪽 서비스 클라이언트에서도 아주 동시에 이쪽 클라이언트 던지자마자 이쪽에서 다음으로 서비스 리퀘스트를 던졌다. 그러면은 서비스 서버는 일단 이쪽에 있는 서비스 리퀘스트를 먼저 받을 거니까 그 이쪽에서 던진 서비스 리퀘스트를 먼저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던진 서비스 리퀘스트는 그 서비스 서버가 먼저 들어온 서비스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동안에 이쪽에 있는 서비스 클라이언트 요청은 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서비스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를 다 끝낸 다음에 리스폰스까지 이쪽에 있는 서비스 클라이언트한테 리스폰스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리퀘스트, 이쪽에서 던져준 리퀘스트를 서비스 서버가 처리한 다음에 이쪽 서비스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이제 리스폰스를 주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방식이 지금 서비스입니다. 결국에는 이 서비스 서버는 한순간에는 하나의 서비스 리퀘스트밖에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여러 개의 서비스 리퀘스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토픽과 서비스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스트림하는 그런 류의 어떤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토픽을 사용하는 게 이제 유리하고요. 이 스트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처음 시작은 있지만은 제 끝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센서 데이터, 이제 라이다 센서라던가 이제 뭐 카메라 로우 데이터 이런 것들, 뭐 크리프 센서, 뭐 소나 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경우들은 지속적으로 그거를 계속 발행을 해주는 노드가 계속 토픽을 쌓아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서비스로 만들게 되면은 센서 데이터를 뭐 라이다 데이터 하나를 이제 주고 그걸 대한 응답을 받고 또 주고 받고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니까 이런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토픽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상태 같은 경우도 이제 토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로봇 상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를 BMS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이제 배터리 정보 같은 경우가 이제 로봇 상태가 되겠죠. 어, 배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압이 몇 볼트다 뭐 그런 상태 정보라던가 지금 전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뭐 현재 로봇의 어떤 뭐 CPU 뭐 온도라던가 현재 배터리의 뭐 퍼센티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뭐 로봇 상태 같은 경우에는 토픽으로 이제 주는 경우가 이제 유리한 것 같아요. 반면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뭔가를 주기보다는 일회성, 단발성이 강합니다. 어, 아까 위에 유 로봇 예제처럼 어떤 빨간색 로봇을 등장시켜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픽으로 주는 것보다 이제 서비스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토픽으로 이제 로봇을 등장시켜줘라는 이제 명령을 토픽으로 줬을 때 어떤 노드가 이제 가제부 노드한테 토픽으로 로봇을 등장시켜줘라고 주게 되면은 이 노드는 이 토픽을 이제 주긴 했지만은 현재 이제 로봇이 가제부상에 실제로 로봇이 등장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이쪽 노드에서는 그걸 개런티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서비스로 하게 되면은 로봇을 등장시켜줘라고 하고 가제보 노드가 로봇을 제대로 등장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를 리스폰스로 이제 true로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그럼 true를 받으면은 이쪽 노드에서 로봇이 제대로 등장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유의 일회성, 단발성 유는 이제 서비스로 하는 게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발신자, 수신자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제 퍼블리시 되고 서브스크라이브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토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가 토픽을 이제 퍼블리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 명이 이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명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블리셔는 받는 사람이 이제 불특정 다수여도 이제 계속 퍼블리시가 되는 반면에 그냥 서브스크라이버가 없어도 퍼블리셔는 계속 이제 브로드캐스트처럼 계속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이제 리퀘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서비스 서버가 존재해야 합니다. 위에 토픽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크라이버 없어도 무방했지만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서버가 있고 존재한 다음에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있어야지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를 이제 동시에 서비스 서버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서버가 어떤 서비스 리퀘스트 하나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서비스 클라이언트들은 서비스 서버가 그 처리를 다 끝날 때까지 이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 리퀘스트가 온 대상에게만 이제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던지면 이제 그걸 처리하고 그 던진 그 놈한테 리스폰스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에서 보면은 지금 서비스 서버는 이제 하나고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서비스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서비스 서버한테 줬으면은 이 서비스 서버가 그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이제 보내는 리스폰스는 모든 애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준 리퀘스트 던진 놈한테 다시 리스폰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 이제 김수영 대표님은 이제 분명한 요청의 주체가 있고
빠르게 동작이 이제 완료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서비스를 이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불특정한 노드가 서브스크라이버의 대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토픽을 이제 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뭔가 명령을 보낸 거에 대한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그런 걸 개런티하고 싶다,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이제 토픽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토픽 데이터가 또 씹히는 경우도 또 있다라고 이슈에서 또 올라온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내가 보낸 거에 대한 정확한 개런티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비스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도 사실 이제 토픽으로 구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토픽 데이터에다가 이제 해당 토픽에 대한 어떤 식별자, UUID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UID를 이제 담아서 토픽을 보내고, 받는 쪽에서 그 UUID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거 그대로 보내면 그런 식으로 토픽으로 서비스를 또 구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스트 서비스 커맨드,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가제보가 현재 시뮬레이션이 이제 켜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 로스트 서비스 리스트 명령어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현재 구동 중인 어떤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로스트 서비스 리스트를 치게 되면 현재 이제 구동 중인 것들이 쫙 나오는데, 내가 어떤 서비스, 특정 키워드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그랩 명령어를 사용해서, 로스트 서비스 리스트 한 다음에, 이 파이프 기호를 치고, 그 다음 띄고, 그랩 명령을 친 다음에, 내가 찾고 싶어 하는 이제 키워드를 적어주면은,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선택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랩 같은 명령어는 우분투에서 자주 사용하는 또 명령어이고,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뒤에 또 그 서비스 콜 할 때 나오는 서비스가 이제 딜리트 엔턴티라는 건데, 가제보 노드가 또 딜리트 엔턴티라는 서비스 서버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노드가 이 딜리트 엔턴티라는 이제 서비스 클라이언트 노드가 있으면은 이제 그 딜리트 엔턴티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어떤 로봇을 없애줘라고 이제 가제보한테 명령을 주면은 가제보는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로봇을 이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고 리스폰스를 이제 던져주는 그런 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앞에 예제는 로봇을 등장시키는 거고, 뒤에서 나오는 이제 로스 서비스 콜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하는 이제 서비스 콜을 이용해서 리퀘스트 던지는 이 딜리트 엔터티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는 로봇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이제 예제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의 타입을 확인하는 명령어가 로스트 서비스 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뒤에는 이제 서비스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은 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 타입, 그 앞에서 지난 시간에 토픽에 대해 할 때는 이 토픽의 데이터 메시지의 타입이 MSG다라고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메시지 타입을 SRV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SRV의 타입, 서비스의 타입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고, 반대로 얘는 이제 서비스 이름 가지고 서비스 타입을 알아낸 거고, 반대로 이제 서비스의 타입을 가지고 서비스 이름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비스 찾기 부분인데, 이 로스트 서비스 파인드 명령을 사용해서 이쪽에 서비스 타입을 기입을 해주시면 해당 서비스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제 서비스 이름들이 여기에 쫙 출력이 될 거예요. 지금은 스폰 엔턴티 밖에 없어서 얘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서비스 그 앞전에 이제 토픽에서도 그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때 이 루스트 인터페이스 쇼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배우는 액션도 마찬가지인데 이 루스트 인터페이스 쇼라는 명령으로 해당 타입이 여기서 서비스 타입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제보 메시지스의 서비스의 스폰 엔턴티라는 서비스 타입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기호를 기준으로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서비스의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기준으로 아래 나오는 부분이 서비스 리스폰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서비스 리퀘스트를 날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스폰 엔터티로 가제보 시뮬레이터에 어떤 로봇을 등장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스폰 엔터티 이 서비스 타입의 이 마이너스 윗부분의 이 변수들을 채워서 각각 채워가지고 서비스 리퀘스트를 던지면은 이제 가제보가 이 속성들을 이제 해석해가지고 로봇을 이제 가제보 시뮬레이터 상에 등장시키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XML이라고 있는데 XML이 여기 주석단 부분을 보면 URDF or SDF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URDF, SDF 파일이 로봇 모델링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URDF나 SDF 파일에 대한 정보가 스트링 타입으로 XML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 로봇 네임스페이스하고 로봇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가제부 시뮬레이터 상에 레퍼런스 프레임은 어떤 이제 좌표계 기준이 되는 좌표계 이렇게 월드나 뭐 맵 같은 거가 되겠죠. 가제부 월드 상에 이 레퍼런스 프레임을 이 기준으로 이 이니셜 포즈 이 이니셜 포즈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이 XML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그 로봇 모델링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로봇을 등장시켜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다 등장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가제보가 이 마이너스 아래 부분에 있는 서비스 리스폰스 부분인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채워서 로봇이 잘 등장했다라고 하면 이 석세스의 true 로봇이 등장하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하면 석세스의 false를 넣고 여기 이제 상태 메시지를 스트링 타입으로 넣고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제 리스폰스를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콜 커맨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서비스를 리퀘스트 한다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서비스 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어떤 특정 노드를 실행을 시켜서 해당 노드가 서비스를 날렸다면 이 서비스 콜 커맨드는 터미널 상에서 이제 서비스를 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가제보를 실행시키면 이 delete entity.라는 서비스가 지금 구동 중인데 이 delete entity.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미 존재하는 로봇을 없애는 것이 이제 밑에 예제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요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delete entity에 지금 이 서비스의 타입을 보면은 이런 타입이 나와 있는 거고 이 타입을 loss to interface show 명령으로 이 해당 서비스 타입을 보면은 네임을 리퀘스트 던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제보에 있는 로봇의 네임을 여기다 주면은 그 네임에 해당하는 로봇이 이제 없어질 거다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게 되면은 여기 석세스의 true 제거가 실패했다 그러면 false를 줘가지고 리스폰스를 던져주는 그렇게 지금 대강 이 서비스 이름만으로 지금 대강 유추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스트 서비스 콜 명령어는 이렇게 루스트 서비스 콜 명령한 다음에 서비스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서비스 타입을 적고 그다음 다음과 같이 이제 아까 전에 이 delete entity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퀘스트 던질 때 네임만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임을
이런 형태로 주면은 이 스키드봇은 이제 초록색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초록색 로봇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없어지고 나서 이 터미널 상에는 이런 아래와 같이 리퀘스트 한 게 뭔지 그리고 이제 리스폰스 받게 되면은 해당 리스폰스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엔트리 포인트라는 건데요. 이제 김수영 대표님이 미리 이제 만들어 놓으신 이제 파이썬 코드들은 사용을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커스텀 해가지고는 자기만의 어떤 패키지를 만들고 파이썬 코드를 만들게 되면은 그 만들고 나서 그냥 루스트 런 명령어로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왜 안 된 거냐면은 이 엔트리 포인트라는 거를 추가를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패키지를 만들고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엔트리 포인트라는 거를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엔트리 포인트라는 거는 이 로스트 런 커맨드를 이용해서 어떤 노드를 실행시키는데 그 노드를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진입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 로스트 런 그다음에 이제 실행시킬 이름을 이렇게 적어줘서 이 해당 노드를 이제 실행을 했었는데 이거의 의미는 어 이거의 의미는 특정 이제 패키지 하위에 있는 어떤 특정 파일에 보통 특정 파일에 함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이 로스트 런 명령으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어떤 특정 엔트리 포인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엔트리 포인트 작업까지 마치게 되면은 이제 CBP 빌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스트 런 명령으로 노드를 실행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를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를 보면은 이게 지금 예제에 나와 있는 setup.py 코드인데요. 이게 setup.py라는 코드인데 setup.py는 이제 통상 루스트 말고도 파이썬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패키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통 setup.py를 작성을 하는데 보통 막 파이파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있는 거를 pip 인스톨로 패키지를 설치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pip 인스톨로 설치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려고 이런 셋업다 파일을 작성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로스트에서는 파이썬 같은 경우 이 셋업다 파일을 엔트리 포인트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를 작성을 할 때는 이 셋업다 파일이라는 스크립트 안에다가 여기 하위에 엔트리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아래에 콘솔 스크립트에다가 엔트리 포인트를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름들이 루스트 런 한 다음에 패키지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실행시킬 그 이름을 적는 그 실행시킬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실행시킬 이름을 루스트 런에 적게 되면은 이 파이토픽 여기가 이제 패키지 이름이 되고 패키지 이름에 하위에 이 커맨드벨 pub.py라는 스크립트 하위에 메인이라는 펑션이 엔트리 포인트로 잡혀 있는 거예요. 아래도 파이토픽 패키지라는 패키지 하위에 엔드리스 커맨드벨 pub.py라는 스크립트 하위에 메인이라는 함수가 이제 엔트리 포인트로 잡혀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로스트런 패키지 이름 엔드리스 커맨드벨 pub 노드를 하게 되면은 이 해당 경로에 있는 이 메인 펑션이 실행이 된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름이 메인이 아니어도 이제 자신만의 어떤 함수 이름은 이제 사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개발자들은 메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시 체크리스트 검토라고 이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하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소스 파일에 작성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셋업다파이의 그 엔트리 포인트를 수정하셔야 되고 이제 그 관련된 사항들을 노드들을 이제 런치 파일로
잘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패키지는, 어떤 패키지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뭔가 종속된 디펜던시가 있는 다른 패키지가 또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 해당 패키지 하위에, 패키지 디렉토리 하위에 보면은, 그 package.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파일이, 그 package.xml이라는 게 로스에서 관리되는 게 패키지 매니페스트거든요. 패키지 매니페스트라는 거는 어떤 이제 프로젝트의 디펜던시라던가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입되어 있는 것들을 패키지 매니페스트라고 하는데 이 로스에서는 그 패키지 매니페스트를 package.xml이라는 파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디펜던시가 있다, 어떤 프로젝트에 디펜던시가 있다 하면 그 디펜던시들을 package.xml에다가 작성을 해줍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하나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고 뉴 로봇 예제에서 처음에 폴콘 빌드 패키지 할 때 그대로 태핑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패키지는 빌드를 못하고 자꾸 에러가 나오던데 저는 어, 이게 패키지를 다운로드 먼저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이제 김수영 대표님 그 예제 그 깃허브가 있을 텐데, 그 깃허브에서 지캠프 로스트 워크스페이스, 결국에는 지금 깃으로 받아야 되는 게, 지캠프 로스트 워크스페이스 하위에 소스 디렉토리 하위에, 이 지캠프 로스트 베이직이라는 이 디렉토리가 깃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받아져 있는 건가요? 예. 그런가요? 폴더랑은 다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CBP를 실행을 시켰더니 자꾸 에러가 나길래 다른 패키지들은 해보면 다른 패키지들은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거든요. 이것만 안 네, 되길래 저는 이제 바로 되긴 했는데, 이게 뭐, 환경에 따른 특이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보고서 도움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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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혔다는 거를 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토픽 이제 배진호님께서 아마 QoS인가? 네. Qo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어떤 버퍼 개념으로 보면은, 퍼블리시를 그냥 무작정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이제 뭔가 콜백 펑션이 서브스크라이버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어떤 QoS라고 어떤 이제 Q 공간에 이제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그 Q 공간이 이제 처리하는 속도보다 이제 퍼블리셔가 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Q가 다 차서 결국에 이제 데이터가 더 이상 이제 못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결국에 그런 경우에 데이터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결국에는 퍼블리시한 데이터를 그거를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하는 그 콜백 펑션에서 처리하는 그 속도보다 이제 퍼블리시하는 그 주기가 더 세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씹히는 경우는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제 뭐 통상 토픽이 뭐 씹히는 경우는 저도 잘 못 보긴 했는데, 그런 이슈를 지난번에 본 것 같아서 찾다가, 이런 QoS 같은 문제가 아니면은, 네, 그리고 또 그 토픽이라는 게 이제 강의에서는 이제 주기성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꼭 주기성으로 안 보내도 돼요. 토픽을 뭐 단발성으로 한번 딱 보내고 싶다 그럼 그렇게 이제 해도 되고, 주기성으로 이제 보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통상 이제 토픽을 주기적으로 특정 뭐 10Hz, 20Hz, 뭐 30Hz 이런 식으로 통상 보내다 보니까 토픽은 주기성으로 보내는 게 좀 조금 좀 좋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토픽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청을 이제 서비스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그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그 시간이 뭔가 짧다.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상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액션 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액션 콜을 이제 보낸다고 하는데 서비스의 리퀘스트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액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요청을 딱 보내면 그 요청을 이제 처리하는 그 시간이 뭔가 길다라고 했을 때 길고 그 수행을 하는 그 과정의 일련의 어떤 상태값 스테이터스를 뭔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피드백으로 이제 정보를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액션이 그럴 땐 유리할 수가 있고 이게 통상적으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가 어디로 이제 어느 목적지로 이동해라고 이제 명령을 주면은 그 이동하기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또 이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상태, 뭐 장애물을 만난다던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만나다던가, 어떤 패스를 생성을 제대로 못했다던가, 아니면 뭐 리커버리를 한다던가, 뭐 그런 어떤 그런 상태들을 이제 뭐 액션 같은 경우는 피드백으로 받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통상 요청에 대한 처리를 빨리 하고 빨리 리스폰스를 줘야 되는 경우는 서비스. 또 요청에 대한 게 그 행위가 좀 길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행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스테이터스를 이제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될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액션인 것 같고 토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활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계속 이제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데이터들 계속해서 퍼블리시하고 싶을 때 이제 브로드캐스트 같은 개념이죠. 계속 이제 퍼블리시하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토픽을 사용을 합니다.